맞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제주에서 올라온 배하 최혜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청소년 꿈꾸면 도전하라. 이런 멘트를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? 그렇죠. 저는 청소년 학을 전공하고 또 청소년 지도사로 청소년 기관에서 한 5년 정도 근무했는데, 그러니까 20대를 대부분을 청소년과 관련돼서 보냈어요. 근데 사실 이 문구가 정말 식상했어요. 그냥 어느 날 그냥 맨날 쓰는 말, 맨날 청소년을 꿈꾸고 도전하라. 근데 어느 날 제가 저에게 묻기 시작했어요. 너는 꿈꾸고 도전하고 있니? 라고. 저는 꿈이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지금도 늘 꿈꾸고 있고, 또 청소년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이 자기 꿈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과정은 되게 소중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글씨 쓰는 걸 좋아하는데, 이렇게 혼자 꿈 하면서 되게 별도 그려놓고 하트도 그려놓고 되게 두근두근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응원하고 기대한다고 이렇게 만들었었어요. 저는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청소년 학을 전공하고 또 청소년 지도사로 아이들을 만나며 지냈었는데요. 꽤 인기 좋은 선생님이었어요.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는 사랑을 주고 싶었는데, 사실은 제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고,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, 사실은 청소년들 때문에 내가 더 행복했구나라고 이제서야 느낀 것 같아요. 또 제가 행복한 순간을 생각하면 저는 글씨 쓰는 일을 할 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.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펜과 종이만 있으면 되는데, 좋은 책을 볼 때나 아니면 어떤 때는 막 노래를 들으면 그걸 글씨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책 읽다가 이건 써야겠다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한 거고, 두 번째 거는 최근에도 갑자기 추워졌잖아요.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올 때 가을 안녕, 그리고 안녕 겨울 하면서 글씨를 쓰기도 했고요. 또 하나는 이렇게 주변에 이 글 좀 써줘 이러면은 그 글을 써주고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저의 취미 생활이었죠. 또 이 글은 혹시 아세요? 대추 하나리라는, 이거는 제가 청소년 지도사로 근무하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연극 공연을 했는데, 아이들이 공연하는 날 아이들한테 선물로 주고 싶었던 글이었어요. 제 마음. 대추 하나 안에 있는 태풍, 천둥, 벼락처럼 너희들이 수고했다는 말을 수고했다라고 말고 글씨로 전달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. 그리고 저거는 유리창에 뭐 이렇게 적어두기도 하고, 아니면 저는 제주도에 살게 된 이야기가 있는데, 제주도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주 바다 보면 그냥 바다만 봐도 좋은데, 친구한테 엽서를 쓸 때 저렇게 제주 바다를 담아 너에게 보낸다, 우리 바다처럼 살자, 이렇게 글씨를 써서 주기도 했어요. 이건 저에게 되게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. 그래서 저는 청소년 지도사로 있다가 또 제주도 여행을 하다가 제주에 청소년 기관 자리가 나갔고 이렇게 덥석 막 지원을 했죠. 근데 기회가 왔을 때 그날이 채용 마감일인 거예요. 그래서 막 비행기 퀵으로 서류를 보내고 면접을 비행기로 보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, 결국에는 한 반년 안 돼서 직장 생활을 지금 그만두고 이렇게 글씨 작가 배하로 전향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청소년 기관에서 만나진 않고, 제가 좋아하는 취미를 직업으로 살려서 글씨를 쓰려고 합니다. 혹시 끄적잉이라는 페이지를 아시나요? 제 페이스북에서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. 여기 통해서 거의 1년 반 넘게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제가 좋아갖고 막 좋은 글들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아까 자주 물어본댔잖아요. 내 꿈은 뭐야? 라고 물어봤을 때, 일단 제가 여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꿈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. 이거 간호사는 사실 기억도 안 나요. 유치원 때 어디다 적어둔 간호사, 또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선생님, 그 다음에 서예가라는 꿈이 있었어요. 제가 글씨 쓰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돌이켜보니까 10살 때부터 아버지께서 서예를 시키셨고, 또
한 중3 때까지 서예학원을 맨날 다녔어요. 서예학원은 이렇게 뭐 월수금 화목도 가는 학원도 아니었고 월화수목금 맨날 이렇게 가서 글씨를 썼던 거예요. 근데 중3 때 정말 하기 싫었어요. 이렇게 물부터 이렇게 먹을 가는데 저는 약간 활동성이 있거든요.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가만히 먹부터 가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안 하겠다고 하고 막 종아리 맞아가면서 아버지는 키워주고 싶어서 종아리 때리셨는데도 안 하겠다고 한 달 동안 학원 안 가고 막 그랬었지만 또 한때의 꿈이었어요. 또 20살 때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갖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사진작가 하겠다고 집에서 얘기했다가 또 쫓겨날 뻔했지만 결국에는 저의 전공인 청소년 지도사를 잘하자, 전공 공부를 하면서 아 그래 청소년 지도사를 잘하자. 대학생활 동안은 또 근데 우연히 사진 찍는 일들을 했어요. 학과에서 행사들의 사진을 찍는 일. 청소년 학을 공부하고 또 청소년 지도사를 근무하면서 아, 나 청소년 전문가가 돼야겠다. 기왕 내가 할 거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자 해서 대학원도 진학하고 그랬었죠. 그 다음에 그냥 취미생활로의 꿈, 내가 청소년 지도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나 손글씨 쓰는 거 이렇게 좋은데 내 걸로 뭔가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. 그래서 서점에 가갖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책 표지를 디자인하지? 막 부러웠고 이름 보고 찾아보고 그냥 혼자 그렇게 소망이 있었어요. 그 다음에 제주도를 여행하다가 제가 제주도에 빠져갖고 막 한 달에 한 번, 3주에 한 번 여행을 했거든요. 근데 그러다가 와 제주에 내가 작업실이 하나 있으면 나 진짜 행복하겠다. 제주도에 작업실인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.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. 또 하나는 청소년들을 그동안 만나면서 난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. 시간이 흘러도 아이들한테 어떤 그냥 근사하고 멋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저 선생님은 여전히 좋은 어른이구나로 남는 이런 저의 꿈들이 있었어요. 시간이 지나서 저는 이렇게 책 디자인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12월 중반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벌써 5권의 북북 손글씨를 쓰게 됐어요. 그리고 또 제주도에 아까 말했죠. 취업을 제주도로 하게 되면서 제주도에 삶을 살게 됐고 또 제가 사진작가의 꿈이 있댔잖아요.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여행하면서도 살면서 제주도에 사진을 담아서 제 손글씨랑 같이 해서 2015년 달력을 제작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취미 겸 달력을 3년째 이렇게 제작했는데 뭐 첫 해에는 그냥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선물하는 방식으로 막 첫 해, 2해 그렇게 하다가 올해는 저 혼자 도전으로 한 300부를 찍어봤어요. 그래갖고 막 또 이제 판매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신기하게 사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에게는 첫 번째 시작이고 도전이었는데 그리고 저는 좋아갖고 제주도 그냥 바다 가면 사진을 찍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물론 몇 사람 안 되지만 뭐 잘 찍는다고 멋있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내가 20살 때 꿈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죠. 누가 저를 사진작가 시켜주는 건 아니지만 시켜주지 않아도 제가 제주도에 그런 예쁜 것들을 담을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되게 신나는 일이었어요. 그래도 여전히 저는 저에게 물었어요. 그래서 네 꿈은 뭐야? 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어떤 직업이 내 꿈은 아니구나 였어요. 그래서 제 꿈을 생각했을 때 저는 청소년, 이웃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었어요. 위로와 기쁨이 되는 사람. 그래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같이 얘기하고 활동하면서도 그 보람을 느꼈던 것 같고 또 글씨로 좋은 글들을 쓰거나 때로는 막 제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닭살스러운 글을 쓰면 이렇게 페이스북은 소환하잖아요. 그러면 서로 막 이렇게 남자친구, 여자친구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기쁨을 나누는 거죠. 그리고 꿈꾸도록 또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. 또 하나는 제주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. 그래서 지금 저의 꿈을 누군가 물은다면 저의 꿈은 어떤 직업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에요.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조금씩은 아주 작지만 조금씩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좋은 글들을 쓰면 막 좋은 글들을 보면 심장이 뛰어요. 그래서 이 글을 썼었는데 말하는 대로 살아가기, 살아가는 대로 말하기.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사실 우리도 어떤 어른이나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사실 그 말엔 영향력이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그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생각했어요. 또 제가 글씨를 쓰는 글들, 사람들은 제 손 글씨만 보지 저를 모르잖아요. 그렇지만 내가 그 삶을 살려고 애써야겠다. 내가 쓰는 글들, 여러분 이렇게 살아요. 아니면 이 글로 이렇게
힘내세요 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생각했어요.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의 이유는 아니다. 이 글을 올렸을 때는 사실 제가 제주도에 가기 결심할 때였어요. 제주도에 취업이 돼서 갔지만 사실은 저는 부모님 아래서 늘 같이 살았고 여기 육지라고 하거든요. 서울, 경기. 그러니까 제주도 외에 대한민국 다 육지라고 하는데 육지에는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제주도에 가면서 사실 두려웠지만 나는 안전하지만 뭔가 내 존재의 이유는 제주에 가야겠다. 막 이런 생각으로 글을 썼었어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. 이런 글이 올라오면 사실 제가 두려워서 용기 내려고 쓰는 거였어요. 그래서 맞지, 용기는 더 소중한 게 있기 때문이지 하면서 제가 마음을 가다듬었죠. 제가 제주도에 가서 되게 쉽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막 혼자 사는 것도 어려웠는데 상상했던 것처럼 막 동화 같은 삶은 아니더라고요. 아무리 제주도가 아름답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바다나 하늘을 보면 되게 또 에너지 충전을 할 수 있었어요. 그러던 와중에 그냥 제가 아까 꿈 중에 하나가 누군가 우연히 얘기했어요. 제주도에 작업실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우리 옆 가게 비었는데 혹시 올래? 라고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옆 가게를 보러 갔는데 이렇게 근사한 가게는 아니고 시골에 있는 가게였어요. 근데 사실 그날 심장이 너무 떨렸는데 저에게 기회란 생각이 들었고 이 가게는 근처에 바다도 있고 버스 정류장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하나로마트, 은행도 있는 시골치고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. 여기를 내가 들어올 기회가 생겼는데 이 기회를 잡을까 말까. 근데 제가 이 기회를 잡으려면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게 아니라 제 돈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통장을 탈탈 털어야 하는 거예요. 그래도 할까? 할 때 어느 책에서 봤는데 50일 49만 돼도 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이게 100%가 아니어도 가능성이 100%가 아니어도 50일로 그래서 진짜 이렇게 용기를 내고 내가 50일로 한다 하고 제 거의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얼마 전에 계약을 했어요. 근데 이게 또 제가 제주에 혼자 있으니까 앞으로 혼자 여기 청소도 하고 막 페인트 칠도 하고 앞으로 꾸며 나가야 해요. 그 와중에 또 어떤 글이 저에게 되게 위로가 됐어요. 너무 걱정하지 마. 너무 많이 쌓여 버겁다면 한 번 정도는 가진 걸 모두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니까. 매해 겨울 눈이 쌓이고 쌓이듯 너의 모든 것도 다시 금방 쌓일 거야. 이렇게 제가 글씨 써서 올렸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막 좋다고 막 리플 달고 막 태그하고 소환하면서 사실은 저는 누군가를 위로하기보다는 저에게 다짐하는 글을 썼었어요. 내가 다시 월급쟁이로 살다가 다시 영으로 시작하고 내 통장에 안정감처럼 있던 돈들을 해서 가게를 계약하고 새로운 삶을 살지만 한번 해보자. 조금 가난할 수 있고 배고플 수 있지만 내가 행복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. 제가 끄적끄적이라는 원래 처음에 페이지 이름이 끄적끄적이었어요. 근데 어느 날 후배가 언니의 끄적잉이 좋아요 라고 해주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뭐 끄적끄적 끄적잉 비슷하지만 전 끄적잉 ing가 붙은 게 너무 좋았어요. 왜냐면 제 몇 개월 전에 글씨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막 구겨버리고 싶었거든요. 창피해갖고. 그리고 그때는 막 사인도 처음 하는 거라 사인도 엄청 크고 그러니까 예전 거를 보면 되게 부끄러웠는데 이 사람들은 나의 과정을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있는 사람들이구나. 나는 그리고 그때 그걸 올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끄적잉으로 바뀌었는데요. 그래서 저의 역량이 뭘까 생각했을 때 저는 청소년과 끄적잉을 하면서 진짜 이걸 배운 것 같아요. 그냥 과정에 한 것을 인정하기. 되게 청소년 지도는 저에게 엄청 많은 도움을 줬는데 청소년들이랑 함께 하면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. 어른들이랑 할 때보다.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애썼기 때문에 충분히 잘한 거예요.
예를 들어 같이 각자 어떤 작품을 그림을 그려도 우리는 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.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그게 진심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끄적인 페이지에 막 제가 그냥 마음대로 그림도 그려서 올리고 그냥 마음대로 그때그때 물론 제 마음에 들어서 올렸지만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완전 다른 화가나 어떤 사람처럼 잘하지 않아도 그냥 나는 그 순간순간에 그런 과정들을 올리면 되는구나. 그것도 저에게 용기였던 거예요. 그래서 과정을 인정하는 것들, 그리고 아까 보여준 그 작업실이 이제 될 공간 가게 계약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만약에 누구한테 보여주면 되게 다 꾸미고 짠 이렇게 가게를 오픈했어요 하고 싶은데 아까 그거 그냥 계약한 그대로예요. 앞으로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공유하고 그게 또 저의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. 저는 고은의 이 시를 되게 좋아하는데요. 오늘은 다시 오질 않을 하루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오늘이 또 어제의 열매이고 내일의 씨앗이기 때문에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. 그 잘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. 저에게 잘은 돈이나 명예나 어떤 지위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고요. 그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지만 저에게 잘은 일단 제가 즐겁고 행복하고 또 저답게 사는 거이기 때문에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도 막 멈출 수 있었고 또 가난한 예술가? 뭐 가난할지 안 가난할지도 모르지만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공간 이름이기도 하고 또 제가 제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마지막 페이지에 이걸로 꾸며봤는데요. 저는 앞으로 제주에서 사진도 찍고 제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 만나고 또 손글씨도 쓰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것 같아요. 그랬을 때 지금은 모르지만 또 그냥 그 과정들인 거. 그래서 그게 하나하나 쌓여서 제가 뭐 30이 되고 40이 되고 하나하나 먹었을 때 그냥 그것들이 저일 것 같아요. 최예린, 배아. 그래서 그 삶들을 기대하고 또 여러분의 과정, 지금과 또 내일 하루하루를 기대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